그러니까 스캐핑 677호라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연합 그 문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영국 조항 거기서부터 전혀 독도가 변함없이 한국 영토다라는 그렇게 해석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무대응하면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민간이 아니라 민간이 할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할 때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독도는 한국 영토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했다라고 국제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무대응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다. 그것으로 더 자료성 있게 그 연구 논문이라도 내지 않으면요, 일본의 거짓된 그 논문 자체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누구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진짜 전쟁 상태가 돼가지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예, 지금 독도를 그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거기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그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의 극우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친일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일본 측의 이 주장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주로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7세기 중반에 일본은 독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1905년 일본은 정식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일본이 패종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의 영토가 다시 결정되었는데 그 일본 영토에 사실상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가 있고 일본이 상당히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세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제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라는 그런 꿈, 그런 허황된 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 전입니다만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 전쟁을 사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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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대중 오부지 회담 예. 그때가 최고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고노 다마라든가 무라야마 다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1991년에 김학순이라는 위안부 피해자분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뒤집어졌고요. 사회가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하여서 1993년에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간접적으로 연행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코노 담화가 일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하여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 전쟁에 대해서 세계 앞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보면 상당히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봐도 굉장히 양심적인 일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일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일본의 극우파 세력들이 이 두 가지 선언을 오히려 공식적으로 부정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해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 부정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이 역사의 잘못된 점을 이제 사죄한다는 거는 이게 과거 청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좀 지향을 하기 위해서 이 밝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매우 그 중요한 바탕이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사실 이 고노 담화라든가 무라야마 담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주변국으로서는 그 당사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바탕이 뭐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 일본 간에 약간 훈풍이 좀 일으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게 일본 극우 세력의 반발은 여전히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이제 그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목적, 그 극우 세력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극우 세력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 개정. 예. 헌법을 개정하여서 자위대를 다시 일본군으로 부활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일본군이 존재했고 그리고 대일본 제국을 만들었던 그 1945년까지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일본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군을 다시 부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과거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인식시켜야만이 사실 그 헌법 개정에도 그러니까 일본군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일본 극우 세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의 과거 침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진짜가 아니다. 예. 없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만이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역사를 나쁘게 수정하는 이곳으로 가야만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 예. 그래야만이 일본군의 힘으로 다시 한번 대일본 제국을 재건하겠다. 이런 헛된 금을 그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극우 세력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 과거의 일본, 특히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후부터
1945년까지로 네네. 이제 그 보고 계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헌법 개헌. 네. 이 헌법 개헌이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사망한 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뭐 이 개헌을 엄청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본이 아무래도 우경화될수록 이 헌법 개헌, 이 헌법이라는 게 아마 평화 헌법이라 해가지고 그 네. 제 구조를 예, 보통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구조가 개정이 된다는 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 사실 그 독일도 지금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철저한 그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한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법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독일입니다.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 사례는 과거를 굉장히 많이 전상한 거죠. 근데 일본은 과거를 전상하지 않고 그냥 몇 번 사죄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다시 군대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은 그 아시아 각국,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서 아시아 각국이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평화 헌법의 개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라면 교수님이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한일 간에 얽혀 있는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일본이 왜 침략 국가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셨다는데 상당히 좀 교수님의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예. 그래서 일본의 과거 역사에 안 좋은 부분이 다 집결을 하는 것이 식민지화 문제하고 그리고 전제 문제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제지원 문제가 있고 또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본은 부정한다라는 거죠. 반성하지 않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반성도 없는 도대 위에 군대가 만들어지면 다시 같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독도 문제라든가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문제가 되는 센카쿠 열도라든가 또 뭐 러시아하고 이제 뭐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영토 문제들 뭐 이러한 영토 분쟁들이 전부 다 이 개헌 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영토 문제도 일본이 상당히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는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침략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영토 독도를 현재 침략해 있다. 이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국민들을 더 설득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한 몇 년 전에 출판을 하셨던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네. 이 책을 좀 보고 사실은 좀 깜짝 좀 놀랐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한국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뭐 우리가 혐한 뭐 서로가 싫어한다 이런 점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좀 심각하구나. 특히 또 이제 뭐 그쪽에서 보시면 이제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하고도 이제 뭐 비교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독일하고 일본이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뭐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을 그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다. 이런 것은 그 우리 내부에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아까 개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무래도 이거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자국 내에서는 이게 아까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이 영토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제 여론 결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한 것 아닙니까? 결과 목적은 이제 개헌을 하겠다. 네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이제 뭐 독도 문제도 나왔고 결국은 또 이제 말씀하셨던 1991년에 위안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이제 위안부 이제 문제도 이제 나왔죠. 네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 뭐 네. 맹춘이었다 이런 망언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는 어떻게 지금 그 인식이 되고 있나요? 예. 먼저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9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요. 거기에서는 그 위안부라는 것은 손노예다.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까지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안부가 아니라 손노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도 특히 2007년에 그 부시 행정부쯤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결정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사죄를 촉구한다라는 결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바마 정권에서는 2014년에 그 법안에 일본은 이 문제를 그 정확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오바마가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입장하고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힐러리 여성 힐러리 클린턴 그 국무장관이 몇 번 한 이야기가 위안부가 아니다, 손노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플러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위안부는 손노예, 일본군에 의한 손노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 범죄다라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그러한 그 뭐 유엔의 입장이 있음에도 뭐 불구하고 사실은 그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또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그 하버드의 램지어 네네. 같은 분은 여전히 이제 그 이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역시 중심에 있는 것은 일본이죠. 네. 일본 극우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6년에 일본 극우파 내에서 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담집이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2006년이었으니까 한국은 노무현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하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한 대담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결론은 한국의 뉴라이트 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론으로 결론이 이야기가 끝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뉴라이트라는 것은 원래
진보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소련의 붕괴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오히려 극우적으로 선회한 지식인들이 일본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도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 세력의 약점이라든가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일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극우 세력이거든요. 예.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에 의협된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는 것은 또 말하면 친미 반공 세력입니다. 친미 반공. 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미 반공 그리고 친일 거기에 플러스 친일라는 사람들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쭉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대담 내용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코치 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006년요. 네네. 예, 2006년에 이제 대담이 있었고. 네네. 그때부터 여기서. 본격적으로 예. 거기서는 뉴라이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 어떤 사람을 지원했는지는 사실상 모르죠. 예. 예. 네. 그러나 여러 일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예. 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네. 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하게 자꾸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아니면 한국인을 비롯한 아까 뭐 미국인 같이 외국인이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교수님께서는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바로 아까 뉴라이트라든가 이게 이 신친일파라 하셨는데 네. 신친일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뭐 조사도 하시고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신친일파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그 친일 세력을 포섭하는 그런 뭐 어떤 과정이라든가. 예. 뭐 사실 포섭하는 것은 예. 이것은 뭐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가끔 저에게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일본 쪽에서 제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지를 한 사람들이죠. 다 몇 번 돈을 받았는데 예. 중간에서 그만뒀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 쪽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두 번 정도 만났대요. 두 번 정도.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1시간 정도. 네, 일본에 왔으니까 물가도 비싸고 당신은 그러니까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폰트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폰트를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단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1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 예. 10년 뭐 20년 지금 교수가 됐으니까 10년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 일본 유학 시절에 30만 엔 들어가 있었대요. 30만 엔이랑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300만 원. 예, 300만 원. 그거는 굉장한 돈이죠. 예, 예. 근데 두 번째는 50만 엔 받았대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 교수님은요, 이거 계속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거절을 했다. 만나지 않라는 것을. 예.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건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았는지. 근데 그거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도 그분은 뭐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조금 양심은 좀 있는 굉장히 것 양심적이죠.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경이 있겠지만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무래도 이게 돈 네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연구비가 아마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현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뭐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그분은 뭐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계속 받다 보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포섭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 신친일파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 제가 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저는 네. 충격적이었는데 일제가 그 일제 강점 이전에도 친일파를 양성해서 1910년 이제 그 강점을 했듯이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되기 시작했다. 네. 그 신친일파의 한국 사회 잠식이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지금도 꾸준히 양산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일본의 그 하나의 천책이기 때문에 예. 이거 그 일본 웹손 사이트를 보면 그 일본 웹송의 그 천책으로서 진안파 혹은 진일파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들은 말하는 진일파라는 것은 우리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진짜 일본의 우호적인 일본의 친구들을 만든다. 그런 말인데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극익을 위해서 일본의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것을 그 외무성의 홈페이지라든가 외교 천서라고 1년에 한 번 내는 그 외교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쭉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예.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910년 강점 이전에도 있었다. 우리가 보통 러일 전쟁 이전부터 네네. 이게 계속 그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양성하고 해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혹시 차이는 좀 있을까요? 먼저 예. 그 뭐 차이도 있지만 뭐 공통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그 거기 뭐 1910년 이전에는 그 이르지네가 중심이 됐죠. 사실 예. 이르지네 아시잖아요. 예, 예, 예. 이르지네를 진일 세력의 첫 번째 예. 단체로 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먼저 당시 대한제국 정권을 싫어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중심된 사람들은 그 고종에 의해서 사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민주화, 민회라든가 예, 예.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종 정권 하에서는 대한제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일본이 다가간 거죠. 예, 예. 일본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1대1이 돼가지고 일본이 위도 아니고 대한제국이 아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합방하자. 예.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910년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일파 자체도 많이 속았습니다. 예. 일본의 논리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한제국을 싫어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제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전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극우 세력은 한유럽같이 반공 친미
이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을 바꿔야 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라든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또 제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 극우 세력에 있어서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도보 그리고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는 완충지대.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본을 지키는 일이 되고 일본이 아시아에 다시 진출을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헌법을 개정하여서 일본군을 부활시키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만들고 사실 그 한일 군사동맹으로 일본 아래에 한국의 군사적인 힘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외교적인 회담이 있을 때, 특히 미국하고 여러 외교적인 회담이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그 미국 외교 당국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한때는 아마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주장을 매번 말했을 거예요. 그 위제가 아닌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